그런데 최근 우리 바다에서 명태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명태를 찾으러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물론 명태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에서 난 명태가 맞을까요? 여기 한번 와보세요. 동해에서는 명태 코다리가 나질 않아요. 전혀. 우리 바다에선 이미 씨가 말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명태의 90%는 러시아산입니다. 입맛 없을 때 그만인 젓갈이라고 다를까요? 명태의 알로 만든 명란젓이나 내장을 매콤하게 무쳐낸 창란젓 역시 모두 러시아산이네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는 약 한 7만 톤 정도 그렇게 어획가가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로 우영의 돛담화를 시작해가지고 2007년 이후로는 약 한 10,000톤. 예전에 보면 노가리라 해가지고 약 한 27cm 이하 작은 명태를 대량으로 어획한 이후에 약 한 90년도 이후부터 우영이랑 톱값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해 명태의 어획량은 1980년대 최대 16만 톤을 찍기도 했지만 90년대부터 급감해 현재 공식적인 어획량이 0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씨가 죄다 마른 데는 새끼 명태인 노가리 남행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가리 잡이가 극심했던 1970년대 명태 어획량의 90% 이상이 노가리였으니까요. 쉽게 말해서 30년 전에 이미 미래의 명태까지 모두 잡아버린 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와 고등어. 다시 우리 바다품으로 돌아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 크고 작은 섬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섬.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욕지도. 풍어를 실은 고등어배는 사라졌지만 이곳 고등어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드는 곳이 있습니다. 고등어 잡으러 바다 위에서 고등어를 낚는 사람들. 때로 도나보다. 지금 왔어. 내가 왔어. 순식간에 한 마리를 낚더니 연달아 두 마리를 낚아내는 이 부부. 기다려주시오. 두 마리 뭐예요? 고등어예요. 1시간 남짓 지났을 뿐인데 고등어가 한가득 잡혔습니다. 여름 내 서해나 동해로 올라갔던 고등어는 10월이면 월동을 위해 남쪽 바다로 내려옵니다. 적당한 수온과 먹이를 찾아서 긴 여행을 하는 셈이죠. 고등어 낚시 정도만 명맥을 유지할 뿐 이제 욕지도는 고등어를 잡아 올리던 섬에서 키우는 섬이 됐습니다.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유통되는 고등어 활어의 대부분은 욕지도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질이 급해서 받으면 쉽게 죽어버리는 탓에 사실 고등어는 양식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어 때부터 해상에 마련된 가두리 안에서 1년 정도 키우게 되면 꽤 굵은 고등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출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크기 정도 전체 머리에서 꼬리까지 치면은 뭐 30한 3cm 정도 됩니다. 무게는 한 400g 정도 되고요. 큰 무리를 지어 원을 돌듯이 이동하는 온대성 어류 고등어. 욕지도 앞바다가 양식에 적합한 이유 역시 다름 아닌 수온입니다.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고등어가 배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욕지도 현장이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많이 수온이 떨어질 때도 13도 정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고등어 양식하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통영만이 아닙니다. 해상 양식장을 마련해서 고등어를 기르는 방안은 이미 제주도의 바다 목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2003년) 5톤에 불과했던 양식 고등어의 생산량은 10년이 지난 2013년 기준 73톤으로 부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가격인데요. 자연산이 더 비싼 다른 어종과 달리 양식 고등어는 무려 자연산의 5배입니다. 이렇게 지금 회를 뜰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겁니다. 지금 요즘에 고등어가 아주 상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신선하게 그냥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걸 썰어가지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값싼 하급 어종이라는 인식을 깨고 이제 고등어는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생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산 고등어를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양식밖엔 없는 것일까요? 이른 새벽 경매시장이 열리며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외포항입니다. 진해만을 끼고 있는 거제 외포항은 국내 최대 대구 집산지로 전국 대구의 30% 이상이 거래되는 곳입니다. 일어나 36,000원에 1번 3번 36,000원 전날 잡은 대구를 항구에 내려놓으면 아침 7시부터 어판장에서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됩니다. 믿기지 않지만 외포항에서도 대구 보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씨마른 명태처럼 어획량이 줄면서 귀한 몸이 되기도 했죠. 그 90년도 초에는 대구 안날 그 시기에는 마리에 50만 원 이상 그렇게 가격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지금 평균 단가 마리당 한 2만 원 정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구가 제법 잡히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안정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매년 불안하니 어민들도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잡힌 대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돼 우리 식탁 위에 오르게 됩니다. 겨울 한철 거제에서는 이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람에 잘 말린 대구는 찰기가 있고 맛이 농축되어 탕이나 찜 어느 것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산란기인 대구는 이때 잡힌 것이 가장 맛이 좋은데요.
그 감칠맛을 잊지 못해 찾아온 전국의 미식가들이 겨울에 제철인 대구를 포장해가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생거는 탕으로 끓이기 전에 맑은 탕으로 해먹고 마른 거는 찜해가지고 진짜 설이 다 돼가니까 애들하고 전부 깔라 먹으려고 그랬었어요. 추운 겨울에는 신선한 대구로 끓인 탕을 으뜸으로 치는데요. 대구탕에는 이게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서 맛이 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간 대구탕은 대구탕이 아니죠. 숲곳에서만 나온다는 이리를 넣는 것이 맛을 내는 비결 아닌 비결. 시원한 무와 마늘을 넣고 소금 간만으로 진하고 구수한 대구탕의 맛을 냅니다. 맑게 끓여낸 뽀얀 국물에 제철 대구탕. 해장국으로 이만한 음식이 또 있을까요? 지금은 겨울철이면 접하기 그리 어려운 음식이 아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값이 금값이었다는데요.